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 멍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고성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코리아세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령 김세진입니다. 장군님, 작년에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천조를 쓴다 그래서 이제 천조국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나라들이 뭐 아무리 안 써도 다 합치면 한 2천조, 그럼 얼추 한 3천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 정확히 맞추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작년에 실제로 전 세계 국가들이 국방비에 쓴 돈을 합치면은 약 3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10% 증가한. 지난 1월에 영국 그 국방부 장관이 냉전 이후에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나 교육에 쓰던 어떤 그 평화 배당금을 누리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그것이 과언이 아니구만. 네, 실제로 그 2022년 말에 백악관에서 탈냉전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냉전이 끝나고 이 평화로웠던 세계화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과 또 맥락이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세 군데를 한번 추려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얘기할 지역은 발트 3국입니다. 발트 삼국. 예. 발트 삼국이라 그러면 이제 에라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개 국가를 말하는 명칭이지. 여기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발트 삼국이 가입한 나토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네. 나토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유럽에 주둔하던 소련군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일종의 군사 연맹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죠. 그래서 나토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나토 헌장의 5조. 5조. 그 5조 조항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예. 그 나토 헌장의 5조라는 것이 결국 나토 회원국 중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나토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공동 군사 대응을 하겠다는 집단 방해 원칙 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안보, collective security라고 부르는 것인데 창설 당시에는 12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32개 국가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00년 이상 그 중립을 지켰던 스웨덴까지 이제 나토에 합류하면서 이거 발트해가 나토의 호수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나토가 크게 이제 확대가 이제 된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발트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칼리닝그라드라는 생소한 지명이 보여요. 예. 우리 김 작가님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나요? 예, 칼리닝그라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러시아 영토가 있었구나를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충청도만한 크기의 땅으로 러시아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역의 영토입니다. 역의 영토. 예. 그래서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서 이제 육지 속에 있는 섬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 이곳이 이제 원래 그 독일 영토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소련이 이곳을 이제 빼앗아서 자기들한테 이제 편입을 시켰던 것이고, 1991년 그 소련이 해체하면서 발트 삼국이 독립했지만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령으로 남아 있는 거죠. 사실 이 칼리닝그라드가 임마누엘 칸트의 이제 고향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러시아는 이곳에 러시아의 주력 함대인 발틱 함대를 주둔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미사일 발사대들도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군사 도시로서 또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평세를 보면은 나토 회원국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 러시아 발틱 함대가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 소위 이제 수바우키 회랑인 것이죠. 길이 약 90km의 수바우키 회랑은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는 회랑입니다. 그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아주 가까운 우방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칼리닝그라드와 러시아가 연결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또 반대로 보면 이 회랑은 발트 3국에게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곳을 통해야만 또 발트 3국이 나토 회원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렇죠. 폴란드나 이쪽으로.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러시아가 이 회랑을 장악한다면 말 그대로 소위 이제 뭐 일타 이제 쌍피가 될 수 있는 지역이네요. 러시아의 이제 적대적인 발트 3국을 나토 회원국과 분리하는 동시에 고립된 칼리닝그라드를 육로로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근데 과연 러시아가 발트 3국을 침공했을 때 유럽 주요 국가들이 과연 직접적으로 참전을 할까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나토의 그 국방력 수준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예. 유럽에서 가장 국방비를 많이 쓰는 영국조차도 당장 배치할 수 있는 무기는 탱크 뭐 150여 대, 장사정포 10여 번 등에 불과한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나토 국가들이 점차 이제 국방비를 증가하고 재무장에 나선 걸로 이제 보입니다. 2023년 12월에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던 그 독일 국방부 장관이 우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영토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 4,800명의 독일군 병력이 2025년에 리투아니아에 도착하기 시작해갖고 2027년까지 완전한 전투 준비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확률도 있는데,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야,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나토를 어떻게 대할까? 과연 나토를 가만히 둘까? 실제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3년 혹은 늦어도 10년 안에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본토를 직접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모로 이 발트 삼국이 하여튼 지리적으로 가장 지금 위험한 지역인 건 맞는 것 같고, 그 나머지 나토 국가들도 뒤늦게 이제 뭐 트럼프라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은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무장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뉴욕을 포기하면서 발트 3국을 지킬 것이냐, 또 독일과 프랑스가 베를린과 파리를 포기하면서 발트 3국을 지켜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하자면은 중국과 대만의 이야기를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이슈죠. 네. 중국은 현재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타이완 섬을 민족 통일하겠다. 계속해서 이 야욕을 보이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대만과 중국의 최전선 금문도라는 곳도 갔다 왔었는데, 실제로 대만군들은 뭐랄까 좀 더 우리나라 최전방 연평도 또 GOP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무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제4선에 도전하게 되는 2027년 전으로 중국이 대만을 어떤 형태로든 침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7년이 또 중요한 게 중국 인민해방군이 만들어진 100주년이기도 하고, 시진핑이 헌법을 깨면서까지,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4선에 도전할 때 선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지금 모택동 또 등소평과 비견되는 성과는 뭔가 하나 있어야 민족 통일밖에 없습니다. 대만 통일이죠. 그래서 2027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다. 중국이 만일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느 국가가 우세할까요? 글쎄 뭐 두 나라 일단 덩치나 뭐 봤을 때는 중국과 대만 둘 간의 전쟁이라면은 중국이 우세하겠지만은 미국이 개입한다 그러면은 뭐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TSMC가 존재하는 한 침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도 중국도 TSMC를 또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함정을 건조하는 능력은 이미 미국을 추월한 지 오래고, 진짜 함정 수도 미국보다 많습니다. 이 내부적인 걸 봐야겠지만 중국의 군사력 정도라면 대만을 빠르게 점령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나면 결국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돼요. 예, 이게 지도를 놓고 딱 봤을 때 대만의 문제는 한반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 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도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분쟁이 나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한 23%, 그러니까 25% 정도가 단번에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보는 곳이 한국일 것이다. 라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한 미군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북한이 또 틈을 타서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또 중국, 미국 다 엮여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라? 정말 의외네. 미국 그 싱크탱크 CFR에서 전미 외교협회에서 낸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순위별로 매기는데 그 중에 탑
클래스로 하나 딱 다른 게 미국 본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예, 미국 내부를 꼽은 겁니다. 그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지. 정치적 갈등 그리고 현재 이제 이민자 문제, 정치적 갈등, PC주의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세력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이 국제 분쟁 수준으로 전쟁 수준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기는 그 트럼프가 지난달 29일 텍사스주의 국경 도시인 이글 패스를 방문해서 불법 이주민 유입은 바이든의 침공이라면서 미국은 지금 살인, 마약 같은 바이든표 이주 범죄자가 창궐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그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0%가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어서 이런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중심에는 텍사스주라는 아주 큰 지역이 텍사스.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멕시코와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민자 문제로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가 불법으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정부는 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이 지역에 철조망과 또 장벽을 설치하고 주 방위군까지 투입을 하고 있다. 주 방위군까지.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방권이 무시당했으니 텍사스 주지사에게 주 방위군을 철수하라고 하지 않나 그러면은? 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지만 텍사스주는 또 연방 정부의 지시를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텍사스 북쪽에 있는 이제 오클라호마 주 방위군까지 이제 텍사스로 파병하고 도와주러 간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민자 문제를 두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대립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오클라호마도 텍사스 주 정책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픈 문제긴 한데 이제 최근에 그 미국 내전을 소재로 한 소위 이제 시빌 워라는 영화 예고편이 이제 공개됐던데. 곧 나온다고 하죠. 11호가 재밌는 게 원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되게 대척점에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둘이 합쳐서 연방 정부와 싸우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좀 소름 돋았던 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인들끼리 싸우는데 살려주세요, 저 미국인이에요 라고 했더니 총을 든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래서 어느 미국인인데? 어느 미국인인데? 네, 그래서 미국인인데 어느 미국인인데? 이게 지금 미국이 당면한 현실이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어두운 면을 보았으면서도 전쟁이 멈추지 않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전쟁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가 없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세 지역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한반도입니다. 전 세계 어디보다도 이 전쟁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위험한 곳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다 이런 관점에서 지피지기하고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닥쳐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평화라는 달콤함에 취하면 안 되겠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